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오늘 비가 올 듯 말 듯 희뿌연 구름이 있었고요. 이게 뭐 미세먼지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좀 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마음도 좀 우울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가 좀 계속 될 거라고 하니까 마음을 좀 다잡는 그런 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가 워낙 푸르고 청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흐린 날이면 우울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는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더 많은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영국 같은 경우는요, 1년에 한 절반 정도 흐리고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심지어 노르웨이는요, 365일 가운데 250일 정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흐린 날이 더 많은 북유럽에서는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이 참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흐린 날에는 감수성이 높아지고 또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계적인 철학가나 소설가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린 날이면 이걸 흐리다 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실내 활동으로 변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특별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이 늦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투데이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민간 투자 유치로 새만금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만금에 대해 차별화된 규제 특례 지역, 규제 청정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또 동서 이축 도로에 이어 남북 이축 도로도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도로와 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도 속도를 내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광 레저용지에 각각 1조 5천억 원과 5천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특정 지역 인사 편중이 계속되면서 전북의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들과 정치권은 정부가 조만간 일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전북 출신 등용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번 개각 대상 부처의 후임 장관으로 거론되는 전북 출신 인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전북 무장관 시대가 지속되고 감사원과 검찰청 등 주요 사정기관장 또한 모두 영남 출신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인사 불균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갈등 조정에 나선 익산교육지원청 공공토론위원회가 익산 공립유치원 설립 여부에 대해 시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토론위는 오늘 익산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자 대표자 회의와 시민토론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시민 공론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종합 보고서로 만들어 전북교육청과 도의회, 익산교육청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단체인 익산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공공토론위의 공론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 송천동 육군항공대대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인 도도동 일대 토지 29만 7천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직접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시작했습니다. 또 주민 이주 등에 따른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인접한 김제와 익산 주민들과도 대화를 통해 간접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1,800억 원을 들여 항공대대 이전을 끝낼 계획입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에 전북 지역 독립유공자 유물 200여 점이 기증됐습니다. 기증된 유물에는 1910년 경술국치로 조선이 일제에 합병되자 충절을 지키기 위해 우물에 투신한 전북 독립유공자 김금배 선생의 초상화와 문집 등 70여 점이 포함됐습니다. 또 광복회가 제작한 호남의병 이석용과 민족대표 33인 박준승 등의 사진도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네,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흐린 날 기분 전환하기 좋은 방법으로 향초와 꽃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김영철 아나운서는 기분 전환하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저도 뭐 집에 향초나 이런 것도 좀 피워놓고 그런 편이긴 한데 사실 뭐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책이나 영화를 보면 그 자체가 좀 기분 전환되고 행복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사람, 이야기, 음식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순서에서는 사람, 이야기, 음식 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제잘제잘 이야기가 흐르는 웅포 곰개나루로 함께 떠나보시죠. 익산과 충청도를 잇는 금강, 그 속에 옛 이야기가 흐르는 그곳. 하룻밤의 낭만이 기다리는 웅포 곰개나루입니다. 곰개나루 11월, 소원, 이야기, 캠프. 이 5가지 테마를 엮은 축제도 처음 열리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 마을 협동조합이 함께 기획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익산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들과 웅포 지역 주민들이 웅포라는 지역을 웅포라는 지역도 알리면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웅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인형극도 만들었는데요. 용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인형극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같이 어울마당을 펼쳐보고자 인형극을 만들었습니다. 용왕의 시녀 용녀가 죄를 짓고 곰개 마을의 무녀가 된 이야기입니다. 여우야 뭐하니 멋쟁이. 멀게만 느껴지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한층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풍습, 이런 지역민들과 어울려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같이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것.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이 동네 설화를 이제 좀 가족들도 어린이들도 또 저희 젊은 세대들도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인형극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혀 몰랐던 웅포의 이야기도 알게 됐고. 완벽하지 않은 무대 우리 학생들, 우리 주민들이 보여드립니다. 웅포 지역에 사는 주민과 학생들의 손뜨개 패션쇼도 있는 곰개나루 이야기 캠프.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간 바느질 옷을 선보이는 건 물론이고요. 또 직접 일일 모델도 되어보는데요. 포즈는 조금 어설프지만 이보다 더 뿌듯한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떴거든요. 제가 뜬 것을 입고 나와서 패션쇼를 해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내 손으로 내가 떠서 내가 모델이 되는 그런 패션쇼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해는 저물었지만 캠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뒤따라오셔도 됩니다. 용궁으로 갑니다. 웅포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배를 타는 사람들의 안녕을 비는 용왕제가 치러졌는데요. 용왕제 일환인 집배 태우기는 지프로 만든 배를 물에 띄어서 그 배를 불에 태우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원을 부르는 주문이 있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아브라카다브라. 떠나는 배 위에 아이의 소망도 실어 보내는데요. 진심 어린 기도 용왕님이 들어주시겠죠? 엄마랑 아빠랑 오래오래 살고 아빠 그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가야금 사달라고 빌었어요. 곰개나루에서 펼쳐진 이야기 캠프, 웅포 이야기는 살리고 주민들의 이야기까지 더해져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야기가 가득한 웅포 곰개나루가 저물어갑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비도 많이 왔는데 웅포 곰개나루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자, 웅포에 내려오는 용녀 이야기 인형극의 이 볏짚을 딱 넣어가지고 집배 불태워서 소원을 비는 그런 것까지 보고 나니까 웅포 곰개나루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한테. 네, 맞아요. 웅포 곰개나루가 어떤 뜻인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금강에 있는 웅포와 그리고 신성리를 잇는 나루터였습니다. 한때 포구가 성장한 곳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조금 옛 이야기에 묻혀버린 곳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 주민들과 또 기획자들이 함께 이 축제를 기획했다고 하니까 순간순간이 모두 소중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 캠프는 끝났지만요. 곰개나루 캠프장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옛날처럼 이곳에 좀 북적북적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웅포 곰개나루의 이야기 캠프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들이 가끔은 뭐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제 훌쩍 커버리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할머니가 하셨던 이야기를 또 그대로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무릎 쑤시고 허리 아프면 알고 오늘 비가 오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 할머님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자세히 알고 보니까요. 하도 힘든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온몸이 막 예민해지셔가지고 그렇게 좀 느낌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들으니까 아우 참 슬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헤아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일 텐데요. 어머니들, 그리운 어머니들의 이야기 이 시간 그 품에 안기러 가보겠습니다. 전국을 달린다 함께 보시죠. 와, 엄마. 우리 아짐들 안 먹어도 배불러시겠네. 금싸레기 맹이로 보기만 해도 좋체라니. 저 까지는 후드려 주소죠. 감 좀 빌려 보소. 나 입이 아파서. 제가 쫓을까요? 헐! 안 날아가요. 쫓아가야 돼. 도착한 사람 하면 날아가요. 헐! 반가운 소식 가져다 준다는 까치가 여기서는 불청객이네요. 나랑 몰리는 내내 애자 미기겠는디요. 몇개 너무 기도 안 하겠고. 저번에 저 깐치가 또 먹는 거지. 고놈 묻고 좋은 소식 물어오니라니. 여 나라값 최고로 잘 받았다는 그런 소식 들리게. 배불른 풍년 세상 맨든이라고 갖은 수고를 다 하시고도 생전생생 낼 줄도 모르는 우리 엄니들. 그 넉넉한 인정이 고파서 마실 갑니다. 하늘 아래 일하고 좋은 풍경이 또 있을게라. 요새는 어딜 가나 마실 댕길만 난단게요. 안녕하세요. 야. 예. 아이고. 뭐하러 왔어? 아. 취재로. 예. 방송국에서 마시러 왔어요. 예, 잘했어. 예. 해 그러면. 이런 사람 나오고. 아이고. 아직도 집에 그거 놓고로. 아이 근데 우리 아줌은 어찌다가 목발 신세가 되셔버렸어요. 깨는 쪘고 다치갖고 이제 내들이 있다가 오래돼서 한 3년 됐는데 아파서 이제 가서 수술을 해놓게 그래. 고관절 수술을 해놓게 얼른 못 앉아. 저 사람도 일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이제 오래 편하다고 저를 노네. 일 안 해도 살아 그냥. 안 해도 밥 한 그릇 해도 밥 한 그릇.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평야 밥은 한 그릇인데 그 많은 자석들 밥그릇을 다 채울란 게 일만 쫓아다니면서 사셨지라니. 아 잘했네. 감 찍어 갈까. 저 위에 우리 감 이만한 거 막 홍치가 발가게 꽉 찼어. 그런 건 찍어 놓으면 참을로 큰가. 요 위에 올라가면 감이 억수로 많아.
홍시 좀 먹고 가. 아, 예. 요 감나무도 연세가 솔찬하신디요. 노름떡 시집올 때부터 있어갖고 해마등 감 많이 얻어먹었답니다. 옛날 같으면 시방 요 감이 안 남아난답니다. 전에는 어째 그라고 배는 고프고 묵을 것은 귀했는고 가을에는 식구대로 요 감 한 나씩 미기는 거이 재미였답니다. 서희, 여섯, 또 9개네. 옛날에 9십 건 넘어 우리 9마디. 바래 할매, 할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시아바이, 우리 아들 키울 때 있었거든. 그래도 우리 둘이 영감할마에 아들이 7남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칠남매가 또 가지를 뻗어서 싹 못하면 노름떡 자손이 한 40명 된답니다. 추석에도 다 와서 여기서 춤추고 놀았다니요. 우리 곳이 그리 좋아. 최고지 뭐. 그렇죠. 자식들이 굿이 제일 좋아요. 뭐 좋고 짜고 말도 못하지. 자식들이 보고 싶고 언제 하고 막 명을 다 하면 좋아 죽겠지. 내 늙는 거는 뒷전이고. 내 마음이 그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뭘 끓여요? 야, 멸치 다시 물래요. 찌라고 길이 몰랐고. 아이고 미 한솥단지네. 아이 식구나 아니나 영감님이랑 딸랑 두 식구라면서 그러거나 많이 했어. 온 동네가 다 묻고도 남겠니. 아이고 손이 싸늘하네. 예. 오늘 좀 춥네. 아이고 손이 찼다 젊은 사람이. 아이고 이럴 때 있으니까 통통하니 그지. 늙어 놓은 게 더러워보다 못한다 봐라. 오야니 고왔던 손이 거칠어지더라. 부지런히 살아갔고 큰 부자는 못 잤지만은 큰 가난도 없은 게 이만하면 됐다 하신답니다. 내 복이 제일 큰 복이라 일하고 살아도 복장이 편한게. 여 술 한잔 잡사. 이거 봐 더럽다 막. 이거 쑥쑥하다. 못 잡기로 뭐. 깨끗이 치워놓으면 아무도 안 오니라. 안 치우면 안 치워놓으면 온다. 이 소주를 타가 먹기라. 난 이것도 못 딴다. 입만 살아 씨부리 싸치. 상에다 차려다 줘야 되는데 일한다 세상에. 아니에요. 근데 이거 술은 이거 누가 드세요, 이렇게? 이거 영감도 먹고 나도 먹고. 나는 한 방울 먹지 영감이 다 자시지 뭐. 야, 없어서. 예, 어머니. 아이고. 잘 마실게요. 북해떡집에는 날마다 사람이 안 끊긴디요. 소주를 한 방울 부으면 누구든지 한 잔이라도 미개서 보내야 속이 시원하시답니다. 북해떡 아이 해 넘어갈라간디 어째 영감님은 감감무소식이다요. 만화님은 잊어불고 어디서 술잔 붙들고 계신 거 아니요? 걱정 안 해도 돼. 뭐 술도 가음 안 하고 볼일 보면 딱 온게. 젊어서는 막 술 먹고 질거래도 누자고 우리 영감 그랬어. 지금은 안 그래. 나가 봐야 되고 아이고 귀찮고 애를 믿으면은 이제 그러긴 안 해. 그랬다가는 나한테 찍긴 하지. 음에 안 쫓겨나 하려고 마침 오시니.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분이고? 얘가 뭘 길래게? 우리 아버님 거 제가 술 좀 맛 좀 봤어요. 술? 예. 몰라. 한 방울 들어가. 그 술 좀 줘봐 나도. 와
아따 양 영감님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술상 대령해부요. 죽어도 그만 남이 하나 삶아보라 해도 그거 삶으면 호브랩이 된다고 안 삶으라. 그래 그거 삶아도 호브랩이 안 된다고 삶으라 해도 꼭 안 삶아 그만 해. 옛날식으로 사는 기라 지금도 막. 구식이든 신식이든 어쨌거나 서로 생각하는 마음만은 애끼지 마셔요. 청춘을 다 바쳐서 지은 밥으로 자석들 잘 키워 세상에 내놓으신 우리 엄니들 참말로 애쓰셨습니다. 일하고 좋은 엄니들을 만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늘 안녕하시기를 빌랍니다. 네, 요즘같이 이렇게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좀 움츠러들기 쉬운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것, 따뜻한 것 하면 바로 우리 어머님의 마음, 또 어머니의 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어머님들의 영상을 네. 보니까 또 가슴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먹먹해지기도 하네요.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전국을 달린다 경남 산청에서 온 우리 어머님들 이야기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길에서 만나다 시간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인 요즘 늦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늦은 가을 만추의 매력을 가득 담고 있는 무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계절의 경계선 한 발짝은 겨울에 또 한 달짝은 가을에 딱 가을과 겨울 사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지금 저는 무주를 걸어봅니다. 문장이 끝날 땐 보통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가을의 마침표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가을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옷차림도 좀 그렇고요. 슬슬 하나둘 떨어지는 잎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저물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무주 적상산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적상산을 훑어볼 겁니다. 와, 진짜 예상했던 대로 이곳에 올라서니까요. 이 알록달록한 무주가 한눈에 다 보이는데요. 적상산은 한국의 백경 중 하나로도 손꼽히는데요. 이렇게 천연 가을색이 총집합한 걸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이 알록달록한 무주에 빠져있느라 선생님 오시는지도 몰랐네요. 와, 정말 멋있어요. 예, 여기가 무주의 가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적상산 전망대입니다. 이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요. 예.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는 어떤 게? 한복을 입었을 때요, 왜 붉은색 치맛자락 있잖아요. 그걸 쫙 늘어뜨려 놓은 그런 모습 같아요.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여기 이 산의 이름이 적상산이잖아요. 예, 붉을적 치마상자를 써요. 그래서 붉은 치마산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보는 눈은 다 비슷한가 봐요. 다들 저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여기는 적산산 한 1000m 고지에 자리하고 있는 안국사라는 사찰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에요. 1000m 고지 사찰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없죠. 그 높이에는. 적상산 산머리에 꼭꼭 숨은 안국사는 1277년 완공된 뒤 1989년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우여곡절이 많은 사찰인데요. 단청 하나에도 구구절절 사연이 배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뭐 발견했어요. 어떤 거? 이 안국사 절이 대웅전 단청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여기만 딱 단청이 안 돼 있어요? 아, 정확하게 또 찾으셨네요. 이 하나의 숨겨진 설화가 있어요, 여기는. 설화요? 예, 재미난 설화인데 허름한 노인이 올라오더니 자기가 단청을 여기를 해줄 수 있다. 예, 나한테 맡길 수 있냐 했더니 주지스님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죠. 근데 그 노인이 하나의 조건을 걸어요. 조건이요? 예, 내가 100일 동안 여기를 단청을 할 건데 100일 동안 그 누구도 이 단청하는 모습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제 100일이 가까워지는 99일째 이 주지 스님이 그 하루를 못 참고 도저히 궁금해서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안을 이렇게 다 들여다봤는데 이 단청의 화려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탄성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붓을 물고 단청하던 학이 후두둑 날아갔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이 하루를 못 참아서 이 하루치의 단청이 안 됐다라는 그런 설화가 여기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오래된 세월만큼이나 굉장히 재미난 설화가 담겨 있는 절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안국사잖아요, 절 이름이. 예. 뭔가 좀 의미심장해요. 나라의 보물을 지켜서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라는. 근데 지금 둘러봐도 뭐 보물은 못 찾았는데요, 제가. 그거는 이 보물은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보물이 있습니다. 편안할 안, 나라국. 그 이름의 수수께끼는 10분 남짓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적상산 사고에서 풀립니다. 어떤 게 들어있길래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혹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건 아시죠? 그럼요,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예, 조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이 사고라는 곳입니다. 근데 실록이 왜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한번 큰 피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 전쟁의 피해가 없는 아주 깊고 험한 산에 보관하자 해서 임진왜란 후에는 이런 산속에 사고를 짓고 실록을 보관했습니다. 사방이 암벽으로 둘러싸인 적상산을 나라의 보물인 실록을 지킬 천혜의 요새로 여겼던 거죠. 여기는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왕 때 이 실록청을 설치하고 사관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그날 있었던 왕의 모든 것 그리고 지방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매일매일 기록을 합니다. 그걸 사초라고 하는데 이 사초도 이 사관들이 퇴근할 때 그날 기록한 건 제출을 하고 퇴근을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낮에 썼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 권력을 잡고 있던 왕과 신하들의 비리를 추가적으로 적습니다. 집에 보관하다가 왕이 죽고 실록이 편찬될 때 그때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비밀성이 완전히 보장이 되죠. 예, 그런 다음에 3단계를 걸쳐서 이 실록이 편찬되는데 이런 노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이 조선시대 때의 역사를 바르게 배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국사, 적상산 사고. 역사가 가득한 꼭대기에서 조금만 발을 돌리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풍경들이 뒤를 잇는데요. 양수 발전소를 지으며 생긴 인공 저수지 적상호와 와인 동굴입니다. 그 수로를 묻을 때 이 구멍을 파야 되니까 거기서 나온 돌을 꺼내오는 작업 터널로 사용을 했었어요. 양수 발전소가 다 완공이 된 후에 폐기된 것을 여기다가 처음에는 이 동굴 속의 온도를 이용해서 와인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굴 온도가 사계절 내내 12도에서 16도를 유지를 해요. 와인은 온도가 높으면 산화되기 때문에 10도에서 16도 사이의 기온에 보관하면 좋은데요. 이곳 무주가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많이 날 때 한 18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굉장히 당도가 높고 과실이 단단해요. 그래서 무주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이 산머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와인 동굴은 그 산머루 재배를 한 것을 수확을 해서 와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포도 와인 말고 산머루 와인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주의 산머루 와인 그 향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향기부터 취하네요. 너무 좋아요. 자, 머루 같은 경우에는 포도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당도가 4배 정도가 더 많고요. 자, 우리 심장에 좋다는 안토시아닌 성분이나 이제 타닌 성분 그리고 이제 폴리페놀 성분 이런 게 10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와인 동굴에선 총 5가지 종류의 산머루 와인과 무주 사과로 만든 와인도 맛볼 수 있습니다. 포도 와인보다는 뭔가 좀 진한 향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한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그 달콤함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한테 잘 맞는 와인인 건 맞네요. 무주 산머루 와인, 마시는 걸로만 그치지 않고요. 피부에 양보하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이 귀한 와인을요, 조교가는데 막 넣어도 돼요. 먹기도 아깝잖아요. 이 와인을 넣으면
따끈따끈한 물에 넣으면 맹물이 하는 것보다 혈액순환이 10배가 좋대. 10배요? 예.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가 탱글탱글해지고 촉촉해지고 피로도 풀리고. 내리 산을 걸었더니 조금 피로해진 심신을 머루와인으로 말끔히 풀어보는데요. 이러고 있으니까 왠지 저 머리에서 이렇게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제대로 이제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그만큼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죠. 머루와인으로 적상산행 마침표를 찍고 내려오는 길목. 여기서 뭐 나무 작업하고 계신 분 있네요. 아니, 이 나무 앞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 네, 표고버섯을 따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이요? 예, 예. 아, 이게 표고버섯이구나. 예, 예. 자연 그대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연 비가 와서 되는 겁니다. 수도는 안 되고 해도 지하수 물을 파가지고 한다면 되지만은 이건 약품 처리나 수도물은 안 돼요. 수도물도 약품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향이 좋은지 한번 맡아보세요. 예. 향이요? 예. 우와, 진짜 향이 진짜 풍부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 맡았던 거랑은 확연히 다른 게. 아, 대박 틀리죠, 향내가. 진짜 예. 이 무주의 향이라고 할까요? 예, 예. 자연의 손길로 키워낸 것이라니 입으로 직행. 정말 신기한 게요. 이게 한 번, 두 번 씹을 때마다 이 표고 향이 탁탁 터져서 나와요. 아, 이 기가 막힌 게요. 이거는 와, 진짜 좋다. 예. 표고버섯은 지금 이맘때 가장 향과 맛이 진한데요. 이 표고버섯을 이용한 무주만의 먹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 국밥인데요. 갓 딴 표고버섯으로 만든 표고버섯 국밥과 무주의 산나물로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예, 구천동 자락에서 100% 나는 겁니다. 나는 거고, 봄 되면은 5월 말경부터 뜯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들 음식은 두리가 떠든기라서. 그럼 뭐 말 그대로 이 청정 무주의 자연을 이 밥상 하나에 다 고스란히 담은 거네요? 어디로 먼저 손이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날이 쌀쌀해서 몸이 움츠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뜨끈한 국밥부터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 김이 모락모락 날 때요. 예, 예. 잘게 찢은 표고버섯과 북어에 특제 양념을 넣고 팔팔 끓여내 냄새부터 시원하고 얼큰한데요. 방금 따온 이 표고라 그런지 은은한 그 표고의 향이 국물에까지 배어나고 있거든요. 뭐랄까 이 밥을 부르는 그런 국물 맛이에요. 이 옆에 무주에서 채취한 그 나물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하나 드시면 그 향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다 드셔보시고 한 입 가득 무주를 곱씹어 보면서 오늘 여행도 마침표를 찍어봅니다. 어쩜 이렇게 맛과 향 그리고 식감까지 하나하나 다 달라요. 예, 그렇죠. 진짜 이게 바로 무주가 선물한 축복이네요. 제가 오늘 선생님 덕분에요 아주 멋진 무주의 가을을 제 가슴에 담아가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 사계절 아름다운 이 무주를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저는 보람을 느껴요. 그럼 제가 다른 계절의 무주 찾아와서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누구는 이 계절을 가을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누구는 겨울에 들어섰다고도 하죠. 가을이라고 하기엔 조금 늦고 겨울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른 오묘한 시간이 무주의 길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와, 이렇게 이 적상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그리고 역사를 알 수 있는 안국사와 그 안에 사고 그리고 와인 동굴까지 적상산 한 군데에서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현우 리포터가 참 많은 것을 하고 온 것 같은데 이 적상산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산이라고 해서 조금 오르기 겁내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 적상산은 차로도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저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소식인데요. 차로 걸어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저도 꼭 방문해봐야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셨던 전망대와 안국사까지 차로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는데요. 단 눈이 오게 되면 차량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눈이 오기 전에 적상산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자, 이 가을과 겨울 사이에 딱 그 오묘한 그 계절, 지금 떠나의 적상산도 또 아까 잠깐 나왔죠. 표고버섯 국밥까지도 더 깊고 진하게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에서 만나다 늦가을 무주의 길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 투데이 전북 내일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 뭐예요에서는 각종 기념일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려주고 싶은 밥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톡톡 튀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의 화제에서는요. 나날이 늘어가는 자동차 수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환경을 살리는 운전자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네, 남은 하루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